접신소녀와 계룡산도사, 무속의 세계에 관하여 제7편 잠이궁도사. 어느 목요일 오후 연꽃굿 땅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60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화려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손에는 불자를 들고 있었다. 온 몸에서 위압적인 기운이 흘렀다. 여기가 소문난 연꽃굿 땅이냐? 목소리도 크고 거만했다. 은정이 나와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너 같은 애송이가 무당 노릇을 한다고? 우습다 우스워. 은정은 당황했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나는 잠이궁도사 고천태다. 관운장신을 받은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 남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 근방에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너는 참 무식하구나. 은정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손님이니까 참았다.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는지요? 소문을 들어보니 여기서 굿도 안 하고 상담만 한다더라. 그게 무슨 무당이냐? 고천태가 비웃으며 말했다. 신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애가 사람들 기만하고 앉았네. 보다 못해서 직접 와봤다. 은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할머니가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굿땅 안쪽으로 들어가자 고천태는 더욱 거만해졌다. 이게 뭐야? 신상도 변변이 없고 이런 곳이 신당이라고? 할머니 박봉녀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고 도사님 오랜만이네요. 아 봉녀씨. 그러게 말이야. 내가 손녀를 이렇게 키워놨어. 고천태가 은정을 가리키며 말했다. 굿은 안 하고 무슨 상담이니 하면서 사람들 우롱하고 있더라고. 우롱이라니요? 은정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저는 제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내 방식? 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 방식이 어디 있어? 고천태는 계속해서 은정을 깎아내렸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전통도 모르고 함부로 굴어. 무당이 되려면 제대로 된 스승 밑에서 배워야 하는 건데. 저한테는 할머니가 계세요. 봉녀씨가 뭘 가르쳤겠어? 옛날 방식만 아는데. 이 말에 은정은 정말 화가 났다. 할머니를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훌륭한 분이세요. 훌륭하긴.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무당이지. 고천태가 코웃음 쳤다. 진짜 무당이라면 관운장님을 모셔야 해. 잡신이나 받아서 무당 행세하지 말고. 잡신이라고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잡신이야. 내가 받은 게 무슨 신인데? 고천태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저는 제주신이 계세요. 주신? 이름도 모르겠네. 역시 잡신이야. 은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할머니가 모독당하는 것이 참기 어려웠다. 할머니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사실인데? 이 공주 바닥에서 제대로 된 무당은 나뿐이야. 고천태가 거드름을 피우며 일어났다. 내 말 들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대로 된 스승 밑에서 다시 배워. 싫어요. 은정이 소리쳤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은정아, 진정해라. 하지만 할머니, 저 사람이 할머니를. 괜찮다. 나는 상관없어. 할머니가 고천태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도사님, 차나 한 잔 더 드시고 가세요. 차는 됐고 저 애만 좀 단속해. 무단계의 수치야. 고천태가 떠나려 하자 은정이 말했다. 잠깐요. 뭐?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한번 겨뤄보시죠. 겨뤄?
뭘? 누가 진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고천태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재미있네. 어떻게 겨루자는 거야? 각자 방식으로 같은 사람을 상담해 보세요. 그래서 누구 방식이 더 도움이 되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왜 그런 유치한 짓을. 무서우신가 봐요. 은정이 도발했다. 무서워? 내가? 고천태의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었다. 좋아, 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가요? 내가 지면 무당 그만두고 내 밑에서 다시 배워야 해. 그럼 제가 이기면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 마. 마침 그때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사업 때문에 고민이 있어 보였다.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고천태가 앞으로 나섰다. 좋아, 이 사람으로 해보자. 은정은 갑자기 후회가 됐다. 과연 자신이 이길 수 있을까? 고천태가 먼저 시작했다. 여보시오, 앉으시오. 내가 관원장님의 힘으로 당신의 운세를 봐드리겠소. 남성이 앉아 고천태는 굿을 시작했다.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요란하게 진행했다. 관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천태가 접신한 듯 목소리를 바꿨다. 당신의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업 위치가 나쁘기 때문이요. 그리고 동업자를 믿지 말라 하시는구나. 고천태의 굿이 끝나자 남성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원장님 상을 하나 모시고 매달 제를 지내시오. 그리고 사업장 위치를 바꾸시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재물 상값이 100만원, 매달 제사 비용이 50만원. 뭐 그 정도? 남성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사업이 어려운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은정의 차례였다. 은정은 깊게 숨을 쉬었다. 청어 노인과 장 선생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편하게 앉으세요. 무엇 때문에 고민이세요? 남성이 자신의 사업 문제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은정은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직원들이 말을 안 듣고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정말 막막해요. 힘드시겠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은정은 그의 마음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했다. 사업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같으신가요? 네, 그런데 현실이 어려우니까 초심을 잃게 되는 거군요. 은정은 조언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통해 그 사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와 지금 뭐가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남성이 한참 생각했다. 처음에는 고객들과 직접 만나면서 반응을 들었는데 지금은 사무실에만 앉아 있네요. 그럼 다시 고객들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그 방법이 있네요. 남성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리고 직원들이 왜 말을 안 듣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그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직원들에게 제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했네요. 상담이 끝나자 남성이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고천태가 비웃었다. 그게 뭔 해결책이야? 돈도 안 드는 뻔한 소리만 늘어놓고. 하지만 남성은 은정에게 더 감사해했다.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런 대화가 더 도움이 됐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그럼 관원장님 상은? 고천태가 물었다. 그건 여유가 생기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성이 돌아간 후 고천태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는 겨뤄진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해. 일주일 후 그 남성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고객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우리 제품에 대한 진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어요. 개선할 점도 많이 찾았고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직원들과도 개별 면담을 했어요. 그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남성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고천태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말이 없었다. 남성이 떠난 후 고천태가 말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고 도사님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요. 뭘?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고천태가 당황했다. 공격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관심을 보이니까. 화라니. 누가 화났다고 했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뭔가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은정의 말투가 부드러웠다. 고천태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도사님도 처음에는 사람들을 정말 도우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셨을 텐데. 그야. 당연하지. 지금은 어떠세요? 여전히 그런 마음이신가요? 고천태가 잠시 말이 없었다. 요즘은 글쎄 뭔가 달라지셨나요? 사람들이 예전만큼 찾아오지 않아. 고천태가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 안 와.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화가 나신 거군요. 뭐? 저처럼 다른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소외감을 느끼시는 거죠. 고천태는 은정의 말에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고 있던 마음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 그런 게 아니야. 괜찮아요. 이해해요. 30년간 한 가지 방식으로 해오셨는데 갑자기 다른 방식이 나타나니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고천태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도사님의 방식도 분명 가치가 있어요. 굿을 통해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것도 중요한 치유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정말이에요. 다만 사람마다 맞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고천태가 한참 생각했다. 그럼 내 방식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이에요. 틀린 방식은 없어요. 다만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가 필요할 뿐이죠. 은정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도사님도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굿만 하지 마시고 상담도 병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사님의 30년 경험이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고천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한테 상담을? 네, 왜 안 돼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오셨잖아요. 하지만 난 굿밖에 할 줄 모르는데. 굿도 일종의 상담이에요. 다만 형식이 다를 뿐이죠. 고천태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도사님께는 저에게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오랜 경험, 깊은 신앙심,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카리스마? 네, 저는 아직 그런 힘이 부족해요. 도사님한테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고천태가 당황했다. 적대감을 품고 온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존경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네, 오히려 서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도사님의 굿과 제 상담을 함께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고천태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아니에요. 자신만의 방식을 지키려는 것도 소중해요. 다만 다른 방식도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미안했다. 고천태가 처음으로 사과했다. 괜찮아요.
도사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응, 요즘 정말 힘들었어. 사람들이 안 와서. 앞으로는 함께 해요. 서로 도우면서. 고천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한다는 거야? 가끔 어려운 사례가 있으면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도사님의 경험과 제 방식을 합치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고천태가 돌아간 후 할머니가 말했다. 잘했다, 은정아. 할머니,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했는데 역시 네가 현명하구나. 장 선생님과 청어노인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뭘 가르쳐 줬길래? 화를 내면 져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이길 수 있다고. 할머니가 웃었다. 그래, 진짜 이기는 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는 거야. 은정은 오늘의 경험을 통해 또 하나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고천태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나도 좀 도움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다.